그녀는 20년 동안 이름 없이 일했습니다. 일막.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 4시 어둠이 걷히기 전 출근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엔 늘 그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다. 그 말엔 따뜻함도 존중도 기억도 없었다. 그냥 부르기 쉬운 호칭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늘 젖어 있었다. 뜨거운 국물, 무거운 식판, 세제 냄새, 그리고 세월의 주름이 그 손에 새겨졌다. 그 손 위로 흘러내린 물방울이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모, 오늘 반찬 뭐예요? 누군가 물었다. 이모, 국 좀 더요. 이모, 빨리요. 점심시간 끝나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움직였다. 이모라는 이름으로만 20년을 불렸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매일 같은 길로 걸었다. 같은 버스, 같은 자리, 같은 정류장. 창문 밖 풍경도 계절의 색도 익숙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늘 거기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를 묵묵히 버텼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게 일상이었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웃고 퇴근하는 시간에도 그녀는 싱크대 앞을 지켰다. 손끝이 부러터지고 어깨가 굳어도 그건 단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병원에 있었다. 남편의 간이 망가져 치료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선택할 여유가 없었다. 이름을 잃는 대신 가족을 지켰다. 그녀는 자주 생각했다. 이 일이 끝나면 조금은 나아질까? 하지만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자 세월의 무게를 세는 대신 국자의 무게를 세게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항상 조용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와중에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여기 국 좀 주세요. 한 신입이 말했다. 그녀는 국을 뜨며 잠시 멈췄다. 그 무게만큼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매일 다짐했다.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가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일을 놓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이모,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해야죠. 짧은 대답 뒤엔 수많은 이유가 숨어 있었다. 공장 안은 늘 시끄러웠다. 기계 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그 소리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흘러갔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낡은 벽지와 전등, 오래된 사진 하나. 사진 속엔 남편과 딸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마다 손을 주물렀다. 아침이면 다시 부어오르는 손. 그 손으로 20년을 버텼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릴 땐 자주 불렀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분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남편은 병으로 누워 있었다. 딸은 학교에 가야 했다. 그녀는 밥을 짓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밤엔 조용히 울었다. 여보, 그만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요. 내일은 좀 나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입에 달라붙었다. 진심이 아니어도 그 말만큼은 늘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고 늘 웃는 사람.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젊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지훈이 인사했다. 그래요, 반가워요. 밥 먹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직이요. 여기 밥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다 사람들 덕이죠. 맛있게 먹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모였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 젊은 직원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사람으로 봤다. 지우는 자주 조리실 근처를 서성였다. 무엇이든 묻고 배우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이모, 손에 이거 뭐예요? 다쳤어요? 지훈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 써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그날 밤 손에 연고를 발랐다. 누군가 자기 손을 걱정해 준 게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이름을 말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해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4시 그녀는 조리실 불을 켰다. 냄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미소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봤다는 것, 그건 오랜만의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까? 이름보다 부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누군가 내 손을 봤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물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렸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이막. 그녀는 28살에 일을 시작했다. 그땐 아직 젊었고 세상에 지지 않겠다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자 믿음은 무너졌다. 그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택했다. 처음 조리실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뜨겁고 숨이 막혔다. 가마솥에 김이 오르고 바닥은 늘 미끄러웠다. 첫날 대인 손등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정분 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불렸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모두 편하게 말했다. 이모, 여기 좀 봐요. 이모, 내가 할게요. 그녀의 이름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녀는 그 호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정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 남편은 늘 말했다. 이름이 사라지는 건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저렸다. 여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슬퍼.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은 내 이름 아시잖아요. 그럼, 정분이, 내 정분이.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었다. 그가 떠난 뒤 그 이름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딸 소희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는 왜 항상 밤늦게 와? 엄마는 괜찮아. 넌 내 꿈 꾸면 돼. 그녀는 늘 그랬다.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 위안처럼 썼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를 살았다. 아침은 어둡고 저녁은 피로했다. 세월을 세지 않고 통장 잔액만 셌다. 쉴 시간은 점심 20분뿐이었다. 이모, 여기요. 이모, 반찬 떨어졌어요. 네, 금방 갈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답했다. 그녀의 집은 낡아갔다. 벽지가 갈라지고 냉장고는 덜컹거렸다. 그래도 그녀는 새로 사지 않았다. 지금은 쓸 수 있으니까. 딸은 대학생이 됐고 그녀는 야간까지 일했다.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졸업식 날조차 공장이 바빴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소희야, 엄마는 거기 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도 살아나는 것 같아. 사랑한다, 내 딸. 그녀는 편지를 쓰며 울었다. 잉크는 눈물과 섞였다. 세월이 무섭진 않았다. 단지 의미 없는 하루가 무서웠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줄까? 그녀는 몰랐다. 병원 진료 카드에 정분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만이 세상 속 자신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바뀌며 그녀의 이름은 조리보조 3번이 되었다. 이모, 오늘은 좀 쉬세요. 이모, 저녁 같이 먹어요. 그녀는 고맙다고 웃었지만 그 말은 언제나 일회성이었다. 단 한 사람, 지훈만이 달랐다. 이모, 왜 이렇게 오래 일하세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저라면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누군가는 해야 하거든요. 밥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살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했다. 지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허리가 굽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모가 없으면 안 돼요라 말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일 거라는 걸. 그래도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난 오늘도 밥을 지었어. 그건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 오늘도 누군가의 배를 채웠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바람이 있었다.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길.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다. 20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산막. 그날도 새벽이었다. 눈발이 흩날렸고 바람이 매서웠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겨울엔 밥 짓는 불이 더디게 붙기 때문이다. 조리실은 늘 그랬다. 끓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녀는 묵묵히 냄비를 닫고 식판을 준비했다. 몸이 무거웠지만 쉬지 않았다. 쉬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이모, 오늘도 나오셨어요? 눈길인데 위험했을 텐데. 괜찮아요. 눈 오는 날은 더 바쁘잖아요.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이미 하나의 갑옷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리실은 전쟁터가 됐다. 국솥에 김이 치솟고 밥통 뚜껑이 요란하게 열렸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때였다. 바닥에 흘러내린 기름을 보지 못했다. 발이 미끄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성 소리가 조리실을 울렸다. 이모, 괜찮아요? 조심 좀 하시지. 누군가 소리쳤다. 식판 조각이 흩어지고 그녀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뜨거운 국물이 팔에 튀어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이모, 괜찮아요? 라고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다친 손을 감싸쥐고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 말 속엔 서러움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병원에 가자는 사람도 대신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조리실 구석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날도 퇴근 시간까지 일했다. 손은 부어올랐고 팔은 굳어갔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손을 감쌌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내일은 월세 내는 날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또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며칠 후 손은 더 부어올랐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인대가 많이 상했어요. 최소 2주는 쉬셔야 합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내일은 나가야 돼요. 이 상태로는 일 못합니다. 의사가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일하는 손이에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진통제를 들고 병원을 나서는 길,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앞이 아득했다. 그녀가 쉬는 동안 공장은 그대로 돌아갔다. 새 인력이 들어와 식판을 닦고 밥을 퍼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소리를 줄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방은 너무 조용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분아, 너는 여전히 살아있니?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스스로 이름을 불러본 건 20년 만이었다. 그 이름은 낯설고 낡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올랐다. 남편의 웃음, 딸의 어린 얼굴, 그리고 처음 출근했던 그날. 모든 기억이 느리게 흘렀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출근했다. 다친 손에 붕대를 감고 평소처럼 조리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금세 일에 몰두했다. 이모, 거기 국 좀요. 이모, 밥 다 됐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그날 오후 지훈이 다가왔다. 이모, 손 괜찮아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괜찮아. 약 바르면 낫겠지 뭐. 그런데요? 응? 이모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국자를 든 손이 허공에 멈췄다. 기계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멀어졌다. 그녀의 귀엔 오직 그 한마디만 울렸다. 이모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 청년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이름이요. 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분이에요. 정분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그녀는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0해 만에 자신의 이름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난 정분이었지. 잊고 있던 두 글자가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숙여 국을 퍼주었다. 그날의 국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짰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분, 정분. 입술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날 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 엄마 이름이요? 응. 그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모르겠어. 엄마, 그게 엄마 이름이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난 기쁨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모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늘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분 씨,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름이란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신호라는 걸. 사막. 시간은 흘렀다.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20해가 되던 해, 공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새 시스템, 새 관리자, 새 인력. 모든 게 바뀌었지만 그녀만 그대로였다. 20해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 그녀가 만든 밥을 수천 명이 먹었고 그 밥 위로 수많은 웃음이 쌓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웃음 뒤에 그녀의 손이 있었다는 걸. 어느 날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조리실 재계약 불가 대상자 명단. 그녀의 이름은 거기에도 없었다. 대신 조리보조 3번. 그녀는 천천히 그 숫자를 바라봤다. 3번. 그 숫자가 20해를 지워버린 듯했다. 퇴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다. 아무도 그날이 마지막인 걸 몰랐다.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불을 켜고 냄비를 닫고 한 번 더 국을 끓였다. 그 냄새가 오래 남길 바랐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떠들었다. 이모, 오늘 반찬 맛있네요. 그녀는 웃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했어요. 아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조리실 문을 닫았다. 싱크대를 닦으며 속삭였다. 잘 버텼다, 정분아. 마지막으로 물을 흘렸다. 그 물은 눈물처럼 반짝였다. 옷을 갈아입고 사물함을 비웠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와 남편이 생전에 써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정분아, 넌 나의 자랑이야. 그녀는 그 쪽지를 손에 꼭 쥐었다. 퇴직식은 조용했다. 공장 한쪽 구석에 케이크와 음료. 몇몇 직원이 인사차 들렀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모, 고생 많으셨어요. 이모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건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엔 공허함이 남았다. 스무해가 그렇게 사라졌다. 문 앞까지 걸어나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정분 씨.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작은 카네이션이 담긴 꽃다발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밥만 지었을 뿐이에요. 그 밥 덕분에 저희가 하루를 버텼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꽃다발을 받았다. 그 안엔 작은 카드가 있었다. 정부님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정부님. 이름 뒤엔 이미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앞으로도 밥 먹을 때마다 정분 씨 생각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20해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다. 꽃다발을 조심스레 병에 꽂고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다. 여보, 나 이제 그만두었어요. 오늘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다. 정분아, 이제 좀 쉬자. 그래요, 이제 좀 쉬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 커튼을 걷고 햇살을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분. 그 이름이 햇살에 실려 방 안을 맴돌았다. 그녀는 웃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이 있었다. 누군가 기억해주는 이름, 누군가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이 잊지 않는 이름. 이름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남았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따뜻한 밤 냄새 속에. 정분. 그녀는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이 세상 모든 무명의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었다. 이름 없이 일한 모든 날들,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존재의 증거였다. 이름을 잃은 사람들,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모든 정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